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사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ESS 관련 종목들을 다뤄볼 거고요. 진짜 중요한 핵심만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최근 몇 달간 발표한 ESS 수주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조 원이 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만 해도 2025년 12월에 미국 엑셀시어 에너지 캐피털과 7.5GW시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이에요. 그 전달인 11월에도 테라젠과 8GW시 역시 약 2조 원 규모 수주를 따냈고요. 삼성 SDI도 2조 원대 계약을 발표했고 SK온도 플랫사이언 에너지와 1GW시 규모 약 2조 원 계약을 체결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ESS 시장이 폭발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간헐성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발전 안 되고 풍력은 바람 안 불면 멈춰요. 그럼 전기가 필요한 시간에 공급을 못 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ESS예요.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밤에 쓰는 거죠.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글로벌 ESS 시장이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한화로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2022년 216억 달러에서 2030년 540억 달러로 단 8년 만에 시장이 2배 이상 커진다는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33.47%예요. 국내 시장은 어떨까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2038년까지 누적 21.5GW 규모의 장주기 ESS 설비 구축을 목표로 했어요. 2025년 상반기에 전력거래소가 처음으로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 입찰을 실시했는데요. 총 563MW 규모가 선정됐어요. 15년 장기 계약으로 운영자가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예요. 과거 화재 사고로 주춤했던 국내 ESS 시장이 드디어 본격 반등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ESS 시장이 커진다는 건 단순히 배터리만 팔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ESS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부품과 설비, 그리고 제조 시장이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AI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폭등한 것처럼 ESS 시장에서도 핵심 공급망을 장악한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ESS가 정확히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왜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인지, 그리고 향후 10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수혜주 7곳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른 투자자들은 몇 달 뒤에야 알게 될 정보를 지금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ESS 대박 투자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본격적인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ESS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타이밍이 중요한지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제가 오늘 소개할 종목들이 왜 터질 수밖에 없는지 보이실 거예요. 복잡한 기술 이론은 다 빼고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ESS가 왜 필수 인프라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ESS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대형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왜 이게 필요할까요? 전기는 저장이 안 돼요. 만들자마자 바로 써야 해요. 그래서 발전소는 항상 수요만큼만 전기를 생산하거든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이게 안 돼요.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하고 풍력은 바람 부는 대로만 발전해야 해요. 전기가 필요한 시간이랑 발전하는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태양광은 한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발전량이 최고점에 도달해요. 근데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은 언제냐?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예요. 사람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에어컨 틀고 밥하고 텔레비전 보고 하잖아요. 그럼 낮에 남는 전기는 버려지고 저녁에는 전기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ESS입니다. 낮에 태양광으로 만든 남는 전기를 ESS에 저장했다가 저녁에 꺼내 쓰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캘리포니아는 태양광 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의 30%가 넘어요. 근데 낮에 태양광이 너무 많이 발전하면 오히려 전력망이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대규모 ESS 프로젝트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실제로 퍼블릭 유틸리티라는 전력 회사는 AI 기반 ESS 운영으로 태양광 발전 변동성 대응과 전력 피크 감축에 성공했어요. 비용 절감과 전력 신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거죠.
그럼 ESS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ESS는 크게 4가지 핵심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요. 첫 번째, 배터리셀입니다. 전기를 저장하는 핵심 부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랑 비슷한데 훨씬 크고 안전성이 중요해요. 최근에는 LFP 배터리가 대세예요. 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열 안정성이 높아서 화재 위험이 낮거든요. 두 번째, PCS예요. 파워 컨버전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라고 해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교류니까 배터리 직류를 교류로 변환해야 전력망에 연결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BMS입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에요.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방전을 제어하는 두뇌의 역할이에요.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막아서 배터리 수명을 늘리고 화재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장치죠. 네 번째, 냉각 시스템과 컨테이너예요. 배터리는 충방전할 때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해요. 이 열을 식혀주지 않으면 배터리가 과열돼서 화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순행식 냉각 시스템이 필수예요. 그리고 이 모든 걸 담는 특수 컨테이너가 필요하고요. 이 4가지 핵심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할 종목들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망 구조를 한번 볼까요? ESS 시장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배터리셀 단계예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대형 배터리 업체들이 배터리셀을 만들어요. 이 회사들은 이미 대장주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두 번째, 부품 단계예요. 냉각 시스템, 배터리 렉, 안전장치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죠. 한중 NCS, 서진 시스템 같은 회사들이 여기 속합니다. 세 번째, 전력 설비 단계예요. BCS, 변압기, 배전반 같은 전력 변화 및 제어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포스코DX 같은 회사들이에요. 네 번째, 제조 환경 및 자동화 단계예요. ESS를 만드는 공장 환경을 구축하고 조립 라인을 자동화하는 기업들이죠. 신성ENG, 코인테크 같은 회사들입니다. 이 4단계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특정 단계만 올인하기보다는 여러 단계에 분산 투자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글로벌 시장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현재 글로벌 ESS 시장의 최대 수요처는 미국이에요. 미국 전체 ESS 설치의 약 34%를 차지합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주가 ESS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력망이 노후화됐거든요. 미국 전력망의 70%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 지났어요.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전역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을 4배 더 써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옆에 ESS를 같이 설치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ESS에 엄청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ESS를 설치하면 투자금의 30%를 세금에서 깎아줘져요. 사실상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 ESS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연합은 그린딜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면 ESS가 필수니까 유럽 각국이 대규모 ESS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ESS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시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와요. 왜 지금이 ESS 투자의 골든타임인가? 그리고 어떤 기업들에 투자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들이 왜 폭발할 수밖에 없는지 보이거든요. 과거를 돌아볼게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폭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 배터리 업체들 주가가 폭등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함께 폭등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양극재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 같은 음극재 기업들, 그리고 원익 IPS 같은 장비 기업들이 전부 급등했죠. ESS도 똑같은 패턴이 올 거예요. ESS 시장이 커진다는 건 배터리 셀만 팔린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드는 모든 부품과 설비, 그리고 제조 시장이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건 3가지 메가 트렌드예요. 첫 번째,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고 있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보다 몇 배는 늘려야 해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으니까 ESS가 필수예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력의 60%를 차지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날수록 ESS 수요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두 번째, AI 데이터 센터 폭발이에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미국 내 5개 부지에 총 7기가와트 규모, 장기 목표는 10기가와트예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ESS가 필수예요. 데이터 센터 옆에 ESS를 설치해서 전력 피크 시간대에 배터리 전기를 쓰는 거죠.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두 데이터 센터와 ESS를 패키지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력망 현대화예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전력망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송전망 증설은 환경 규제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ESS로 전력망 부담을 줄이는 거예요. 피크 시간대에 ESS에서 전기를 꺼냈으면 송전망 증설 안 해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장주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진짜 수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대기업이 조 단위 수주를 받으면 그 물량이 부품 설비 기업들한테 낙수 효과로 떨어져요. 과거 방산주 랠리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폭등한 것처럼 ESS 시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부터 ESS 생태계와 직접 연결된 핵심 수혜주 7종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게요. 이 종목들은 ESS 시장이 커질수록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춘 기업들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종목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우리 불사계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은 ESS 숨은 대장주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추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추천주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급 패턴을 봤을 때 그동안 바닥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의 매집 이후 이제 막 큰 상승 흐름이 시작된 걸로 분석되는 ESS 섹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뉴스에도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도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기업입니다. 따라서 종목을 확인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에 있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할 수 있게 지금 바로 댓글로 구독이라고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고정 댓글에 링크 들어오셔서 설문 참여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 후에 모든 불사계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장마감 전 종가 베팅 전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게 종목명과 구체적인 매매 타이밍 그리고 목표 수익률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설문은 댓글 가장 위에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20초면 끝나는 설문이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니 이번 영상에서만 알려드릴 ESS 숨은 대장주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참여하신 분들도 얼마든지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은 코스닥에 상장된 EMS 전문 기업인데요. ESS 부품 제조에서 국내 선두 업체예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서진시스템은 ESS 인클로저와 배터리 렉, 냉각 시스템을 모두 생산하는 수직 계열화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 SDI와 SK온의 주요 ESS 부품 공급사이면서 최근 LG에너지솔루션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클로저는 배터리와 공조, 소방 설비를 함께 수용하는 특수 컨테이너로 시스템 전체를 물리적으로 보호해요. 삼성 SDI ESS는 컨테이너 일체형 솔루션인데 서진 시스템이 이 인클로저를 공급하고 있어요. 배터리 렉은 진동과 충격을 막아야 감고 냉각 시스템은 배터리 열을 관리해 화재를 예방하는 핵심 안전장치예요. 서진 시스템은 ESS 내부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과 칠러 등 온도 관리에 필요한 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품 대부분을 생산합니다.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에요. 한 회사에서 전체 부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공급망 관리가 편하고 품질도 안정적이거든요. 서진 시스템의 최신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6년 3월 17일 서진 시스템은 에이스 엔지니어링과 2,701억 원 규모의 ESS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최근 매출액 1조 2천억 원 대비 약 22.26%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1년 9개월이에요. 이 수주 하나만으로도 향후 2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거죠. 증권계에서는 ESS 사업 확대와 반도체 장비 부품 수요 증가를 반영해 2026년 연간 매출을 1조 8천억 원에서 2조 원 수준으로 전망해요.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겁니다. 서진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요. 수직 계열화예요. 설계부터 최종 완제품까지 전 공정을 내재화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베트남의 제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경쟁사들과도 경쟁력 있는 마진율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커스터마이징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요. 서진 시스템은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ESS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해 고객사의 현지 생산 요구에 대응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IRA로 미국산 부품 사용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서진 시스템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서 미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사가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서진 시스템 제품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내 배터리 3사가 북미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 현지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ESS로 관원하면서 서진 시스템의 현지 수주 기회도 커지고 있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라인을 ESS 라인으로 바꾸면 그 라인에 들어갈 부품을 서진 시스템이 공급하는 거죠. 서진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고객사 다변화예요. 현재 최대 고객사는 플루언스 에너지인데요. 이 회사는 글로벌 ESS 시스템 통합업체예요. 근데 서진 시스템은 플루언스 외에도 삼성 SDI, SK온,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의 리튬인 산철 LFP 기반 ESS 물량도 서진 시스템이 맡을 가능성이 커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최근 미국에서 6조 원 넘는 ESS 수주를 따냈잖아요. 이 물량에 들어갈 부품을 서진 시스템이 공급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유진투자증권은 서진 시스템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33,000원을 제시했어요. 현재 주가는 2만 원대 중후반인데 목표주가까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유진투자증권은 서진 시스템의 주력 사업부인 ESS 부문 성장이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2025년 실적 기준 PER이 13배인데 글로벌 EMS 업체인 제빌과 산미나의 동기간 평균 17배보다 낮아요. 해당 업체들의 올해와 내년 성장세가 둔화되는 데 비해 서진 시스템의 성장세는 높아서 멀티플 할증 근거가 충분하다는 분석이에요. 서진 시스템의 반도체 부문도 긍정적이에요. 2015년 인수한 텍슨의 전자부품 생산 능력으로 기존 반도체 부문의 외형 성장뿐 아니라 수익성 개선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요 고객사들의 조립 공정 및 부품 제조 관련 중국화의 수혜에 힘입어 고성장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진 시스템은 ESS 부품 수직 계열화 기업이면서 미국 현지 생산으로 IRA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핵심 종목이에요. 삼성 SDI, SK온에 이어 LG에너지 솔루션까지 고객사를 확대하고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의 ESS 수주 증가가 직접적인 수혜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은 코스피에 상장된 LS그룹 계열사인데요. 전력기기 및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의 핵심 부품인 PCS와 변압기, 배전반을 모두 생산한다는 겁니다. PCS는 파워 컨버전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예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ESS에서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 중 하나예요. LS 일렉트릭은 국내에서 PCS 분야 1위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변압기는 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장치예요. ESS에서 나온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전압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특히 초고압 변압기는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 LS 일렉트릭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톱티어 기업이에요. 배전반은 전기를 분배하는 장치예요. 데이터 센터나 대형 ESS 프로젝트에는 배전반이 필수인데 LS 일렉트릭이 이 시장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의 최근 실적을 한번 살펴볼까요? 2026년 4월 13일 LS 일렉트릭은 북미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공급 프로젝트 약 1,700억 원 규모를 수주했어요. 이 수주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 고객사양 배전반 공급이 본격화되는 신호예요. 해당 수주는 단순 물량 증가를 넘어 새로운 빅테크 고객사 레퍼런스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향후 유사한 데이터 센터형 배전반 수주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요. 또한 배전반 중심 단납기 구조를 감안할 때 해당 물량은 2026년 내 매출로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수주 증가가 실적 상향으로 직접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LS증권은 LS일렉트릭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22만 8천 원을 제시했어요.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대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컨센서스 전망치에 부합할 거라고 분석했어요. 국내 초과압 변압기에 이어 미국 배전반, 배정이기도 대규모 증설 예정이에요. 초과압 변압기, 배전 제품 모두 호조로 2026년 성장성이 유자형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S일렉트릭의 강점은 뭐냐면요. 변압기 사업의 폭발적 성장이에요. 본사의 2026년 변압기 매출액은 9,400억 원으로 추정돼요. 중저압 2,900억 원, 초고압 5,338억 원, HVDC 1,360여 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해요. 특히 초고압 변압기는 2025년 기존 공장만으로도 3,500억 원 이상이 기대되며 신규로 도입된 VPD 진공 건조 장비는 효율이 기존 대비 40% 이상 개선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됐어요. ASP 상승, 고가의 북미향 수주 확대, 2026년 이후 동해안 1차 및 2차 HVDC용 초고압 변압기 생산 확대 본격화 등을 감안시 향후 디자인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매출 시현이 기대됩니다. LS파워솔루션도 주목해야 해요. LS일렉트릭의 자회사인 LS파워솔루션은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선박 및 오일앤가스용 중저압 변압기에서 경쟁력을 확보했고 154에서 230kV의 초고압 변압기도 생산해제돼요. 변압기 생산 능력은 2천억 원인데 중저압 1천억 원, 초고압 1천억 원이에요. 수주장호 6천억 원 중 초고압 변압기 비중은 30%예요. 매출액은 2025년 1,400억 원에서 2026년 2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14%가 예상돼요. 향후 초고압 변압기 및 미국향 비중 확대 등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이 기대됩니다. LS일렉트릭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시장 진출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고성능 변압기와 배전반이 필수예요. LS일렉트릭이 바로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2026년 4월 1,700억 원 수주가 첫 신호탄인데 앞으로 유사한 수주가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전역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들한테 전력 설비를 공급하는 시장 규모가 수십조 원대예요. LS일렉트릭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S일렉트릭은 ESS의 핵심 부품인 PCS, 변압기, 배전반을 모두 생산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는 전력기기 대장주예요.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 제품 모두 호조로 2026년 성장성이 유자형 급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북미 시장 진출과 빅테크 고객사 확보로 장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코스피에 상장된 효성그룹 계열사인데요. 중정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초고압 변압기와 HVDC 그리고 ESS용 PCS를 모두 생산한다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LS일렉트릭과 함께 국내 2대 중정이 기업이에요.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죠. 효성중공업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변압기 사업입니다. 중저압 변압기부터 초고압 변압기까지 전 라인업을 생산하고 있어요. 특히 300kV급 이상의 초고압 변압기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손에 꼽히는데요. 효성중공업이 그중 하나예요. 초고압 변압기는 장거리 송전에 필수적인 장비거든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로 보낼 때 전압을 높여야 송전 손실이 줄어들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압 변압기예요. 둘째, HVDC 사업이에요. HVDC는 초고압 직류 송전 시스템인데요. 교류 방식보다 송전 효율이 훨씬 높아요. 특히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육지로 보낼 때 HVDC를 쓰면 송전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효성중공업은 국내에서 HVDC 기술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예요.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효성중공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PCS 및 ESS 사업입니다. PCS는 전력 변환 장치로 ESS의 핵심 부품이에요.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치인데요. 효성중공업이 이 분야에서도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요. 북미 시장 진출이에요. 북미 매출 비중이 약 40%로 초고압 변압기 수출 확대가 3분기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에요. 미국은 전력망이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어요.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송전망의 약 70%가 설치된 지 25년 이상 지났어요. 변압기와 케이블의 교체 주기가 이미 도래했죠.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전력망 현대화에 1,70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과 대출을 확정했어요. 한화로 약 230조 원이에요. 이 돈이 전부 전력망 현대화, 건물 업그레이드, 그리고 더 탄력적인 전기 그리드 구축에 쓰여요. 이게 효성중공업한테는 절호의 기회예요.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북미양 고단가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전력망 확충에 따른 고용량 변압기 수요 확대와 단가 인상 흐름이 지속되면서 초고압 변압기 평균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약 10에서 15% 상승했어요. 이건 실적에 직접적인 호재예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같은 물량을 팔아도 가격이 올라서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한국의 미국 배전 변압기 수입 시장 점유율은 28%로 1위를 유지 중인데요.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 수요예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미국 내 5개 부지에 총 7기가와트 규모, 장기 목표는 10기가와트래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입니다. 이 엄청난 전력을 처리하려면 초고압 변압기가 수백 개 필요해요.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미국 전역에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들한테 전력을 공급하려면 고성능 변압기가 필수예요. 효성중공업이 바로 이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ESS 시장에서도 기회를 잡고 있어요. 대규모 ESS 프로젝트에는 PCS뿐 아니라 변압기도 필요하거든요. ESS에서 나온 전기를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전압을 맞춰주는 변압기가 필수예요. 효성중공업은 PCS와 변압기를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어서 ESS 시스템 통합 업체들한테 인기가 높아요. 효성중공업의 수주잔고를 보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수주 구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북미향 고단가 프로젝트가 대부분이에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이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26년에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중심의 수주 구조가 강화되고 있고 북미양 고단가 프로젝트 매출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 미국 전력망 투자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효성중공업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에요. 효성중공업의 재무 구조도 탄탄해요. 부채 비율이 낮고 영업현금 흐름도 안정적이에요. 배당도 꾸준히 늘리고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주로도 인기가 높아요. 효성중공업은 효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그룹 차원의 지원도 받고 있어요. 효성그룹은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까지 사업 영역이 넓은데 이 모든 역량을 효성중공업 성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효성TNC의 탄소 섬유 기술과 효성화학의 소재 기술이 효성중공업의 변압기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룹 내 시너지가 확실한 거죠. 효성중공업의 향후 성장 전략을 보면요. 크게 3가지예요. 첫째, 북미 시장 점유율 확대입니다. 미국 전력망 현대화 투자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에요. 현지 생산 기지 증설도 검토하고 있고요. 둘째, HVDC 사업 확대예요.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발전소가 급증하고 있는데 해상풍력에는 HVDC가 필수예요. 효성중공업이 이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수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인데 효성중공업이 핵심 공급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셋째, ESS 연계 사업 강화입니다. 대규모 ESS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PCS와 변압기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효성중공업은 ESS 시스템 통합 업체들과 협력해서 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 대장주이면서 북미 전력망 현대화와 ESS 시장 확대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갖춘 안정적인 투자처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 재무 구조도 탄탄해서 장기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네 번째 종목은 바로 한중NCS입니다. 한중NCS는 2024년 6월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ESS 냉각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삼성 SDI ESS의 핵심 냉각 부품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중NCS는 과거 자동차 부품사로 출발했었는데요. 순행식 냉각 부품의 연구 개발을 집중하여 업종 전환에 성공했어요. 1995년 8월 31일에 자동차 신품 부품의 제조, 판매 등의 목적으로 설립했다가 에너지 저장 장치 제조로 주업종을 변경했고 2013년 12월 10일에는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했어요. 그리고 2024년 6월 기술 성장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이전 상장하는 데 성공한 거죠.
한중 NCS의 핵심 제품은 ESS 냉각 시스템이에요. 크게 세 가지 제품군이 있어요. 첫째, HVAC예요. 히팅 벤틸레이션 에어 컨디셔닝, 냉난방 공조 시스템인데요. ESS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치예요. 배터리는 온도에 매우 민감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재 위험이 있고 너무 추우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ESS 컨테이너 내부를 항상 최적 온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HVAC가 바로 이 역할을 해요. 둘째, 쿨링 플레이트예요. 배터리 모듈 밑에 붙이는 냉각판인데요.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직접 흡수해서 냉각수로 전달하는 장치예요. 배터리가 충방전할 때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데 이 열을 빠르게 식혀주지 않으면 배터리 수명이 짧아지고 화재 위험도 높아져요. 쿨링 플레이트가 배터리를 직접 냉각시켜주는 핵심 부품인 거죠. 셋째, 칠러예요.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열을 식혀주는 장치인데요. 에어컨의 실외기랑 비슷한 역할이에요. 배터리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수가 흡수하면 칠러가 그 냉각수를 다시 식혀서 순환시키는 거죠. 한중 NCS는 이 세 가지 핵심 냉각 부품들을 자체 개발하여 직접 생산합니다. 삼성 SDI의 ESS인 SBB에 포함되는 부품 대부분이 한중 NCS 제품이에요. ESS 냉각 시스템은 부품이 통합될 때 열 관리가 유리하고 결로 방지, 누설 감지 시스템으로 안정성 확보가 용이해요. 한중 NCS는 특허 장벽 및 개발 레퍼런스로 단일 제품 경쟁력도 갖추었으며 전 부품 자체 생산 능력으로 통합 납품 또한 가능합니다. 한중 NCS의 실적을 보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2021년 매출 89억 원에서 2022년 172억 원, 2023년 496억 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 추정 매출은 1331억 원, 2025년 예상 매출은 2227억 원이에요. 단 4년 만에 매출이 25배 증가한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성장 속도예요.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어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적자였는데요. 매출이 급증하면서 고정비가 분산되고 생산 효율이 올라가면서 2024년부터 흑자 전환했어요. 2025년에는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NCS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요, 삼성 SDI와의 독점 공급 관계예요. 삼성 SDI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요. 최근 2조 원대 ESS 수주를 연속으로 따내고 있잖아요. 2025년 12월에만 2건의 대형 수주를 발표했는데 모두 미국 프로젝트예요. 삼성 SDI의 ESS 수주가 늘어나면 한중 NCS의 냉각 부품 수요도 자동으로 증가하는 거죠. 수주 1대 1로 연동되는 구조예요. 삼성 SDI가 조 단위 ESS 수주를 받으면 그중 냉각 부품 비중이 약 10%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중 NCS한테 1000억 원대 수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중 NCS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특허 장벽이에요. ESS 냉각 시스템은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배터리 화재 사고의 상당수가 열 관리 실패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은 검증된 냉각 시스템만 쓰려고 해달펴요. 한중 NCS는 삼성 SDI와 함께 ESS 냉각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어요. 수년간의 연구 개발과 실증 테스트를 거쳐서 안전성을 입증한 거죠. 그래서 경쟁사가 쉽게 진입하기 어려워요. 새로운 업체가 냉각 시스템을 개발한다 해도 삼성 SDI의 검증을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한중 NCS는 이미 검증이 끝났으니까 사실상 독점 공급 지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한중 NCS는 고객사 다변화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는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지만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같은 다른 배터리 업체한테도 공급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한중 NCS는 신규 배터리 고객사와 신규 EPC 고객사 확보를 위해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요. 고객사가 다변화되면 매출 안정성이 높아지고 협상력도 강해지겠죠. 한중 NCS는 전기차 부품 사업도 하고 있어요. 전기차용 부품인 쿨링팬 모듈, 액티브 에어플랩 모듈, 에어가드 모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 부문 매출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1년에는 전기차 부품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2025년에는 ESS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요. 한중 NCS가 ESS로 사업 구조를 완전히 전환한 거죠. IBK투자증권은 한중 NCS를 ESS 순행 부품의 숨은 강자로 평가했어요. 삼성 SDI 인터배터리에서 수상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특허 장벽으로 경쟁사 진입이 어렵다는 분석이에요. SK증권도 한중 NCS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어요. ESS 부문이 2024년 매출의 66%에서 2025년 85%로 증가하고 2026년에는 9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중 NCS의 향후 성장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삼성 SDI 물량 확대입니다. 삼성 SDI가 미국에서 ESS 수주를 계속 따내고 있으니까 한중 NCS도 자동으로 수혜를 받아요. 삼성 SDI는 2026년부터 미국 현지에서 ESS 생산을 본격화할 계획인데 한중 NCS도 미국 현지 공급을 검토하고 있어요. 둘째, 고객사 다변화예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다른 배터리 업체한테도 냉각 부품을 공급하려고 영업 중이에요.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6조 원 넘는 ESS 수주를 따냈는데 이 물량에 한중 NCS가 참여하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한중 NCS는 ESS 냉각 부품 전문 기업이면서 삼성 SDI와의 독점 공급 관계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숨은 강자예요. 매출이 4년 만에 25배 증가한 초고속 성장주이면서 특허 장벽으로 경쟁사 진입이 어려워 장기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바로 신성이엔지입니다. 신성이엔지는 코스피에 상장된 클린룸 및 공조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 제조에 필수적인 드라이룸과 클린룸을 구축한다는 겁니다. 신성이엔지는 1977년 1월에 설립되어 1996년 7월 코스피에 상장했어요. 사업 역사가 49년이 넘는 오래된 기업인데요. 최근 2차 전지 붐과 함께 제2차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성이엔지의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클린 환경 사업입니다. 클린룸, 드라이룸, 일괄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 고청정 공간을 만드는 거죠.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FFU 산업용 공기청정기, EFU를 장착해서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을 완벽 제어해요. 특히 드라이룸은 배터리 제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에요. 배터리를 만들 때 습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고 화재 위험이 높아져요. 리튬이 물과 반응하면 발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제조 공정은 전부 드라이룸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드라이룸은 습도를 이슬점 -40도씨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건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일반 제습기로는 절대 안 되고 특수한 공조 시스템이 필요해요. 신성이엔지는 국내에서 드라이룸 기술 1위 기업이에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공장에 드라이룸을 공급하고 있어요. 클린룸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등을 완벽 제어하는 고청정 공간이에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을 제조하는 데 필수적이죠. 공기 중 먼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제품 불량률이 올라가거든요. 신성이엔지는 2022년 국내 최대 규모의 공조 장비 생산 시설인 증평 사업장을 가동했어요. 이 시설에서 웨이시 아웃도어 에어 컨디셔닝 유닛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사업이에요. 태양광 모듈 제조와 EPC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는 클린 환경 부문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매출 비중도 클린 환경 쪽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신성이엔지의 최근 실적을 보면요. 클린 환경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져 넘어져요.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확장하면서 드라이룸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어요. 삼성 SDI도 말레이시아, 헝가리 등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고요. SK온도 미국, 중국, 헝가리 등의 공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장에 드라이룸이 필요해요. 신성이엔지가 바로 이 수요를 받고 있는 거죠. 신성이엔지는 2026년 3월 30일 시스템 실링 공사 150여 건 규모를 수주했어요. 최근 매출액 대비 2.61% 수준인데 계약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약 1년이에요. 시스템 실링은 건물 외피의 기밀성을 확보하는 공사인데요. 클린룸이나 드라이룸을 만들 때 필수적인 공정이에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완벽하게 밀폐해야 하거든요. 신성이엔지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요. 서버가 고성능으로 돌아가면서 엄청난 열을 내거든요. 일반 데이터 센터도 냉각이 중요한데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4배나 더 쓰니까 냉각 수요가 훨씬 커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는 고성능 냉각 시스템이 필수예요. 신성이엔지는 2025년 데이터 센터 코리아 행사에서 차세대 냉각 솔루션을 공개했어요. 액침 냉각, 순행식 냉각 등 다양한 냉각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액침 냉각은 서버를 특수 냉각액에 담가서 직접 냉각하는 방식인데요. 공냉식보다 냉각 효율이 훨씬 높아요. 순행식 냉각은 물을 순환시켜서 서버를 냉각하는 방식이고요. 신성이엔지는 배터리 공장 드라이룸에서 쌓은 공조 기술을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고 있어요.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배터리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신성이엔지의 데이터 센터 시장 진출이 자연스러운 확장인 거죠. 신성이엔지의 향후 성장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배터리 공장 증설 수요 확대입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으니까 드라이룸 수요도 계속 증가해요.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신성이엔지도 해외 진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요. 둘째,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 진출이에요. AI 붐으로 데이터 센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신성이엔지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셋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클린룸 사업 확대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체들도 공장을 계속 짓고 있어요. 신성이엔지가 이 시장에서도 수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신성이엔지는 2차 전지 공장 증설 수요와 데이터 센터 냉각 수요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드라이룸 기술력이 검증되어 있어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신성이엔지는 ESS 제조에 필수적인 드라이룸 전문 기업이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까지 진출하고 있는 클린 환경 대장주예요. 배터리 공장 증설과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이중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바로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는 코스닥에 상장된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설비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 제조 라인 자동화에 특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인테크는 1997년에 설립되어 2013년 코스닥에 상장했어요. 원래는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를 만들던 회사인데 최근 2차 전지와 ESS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요. 코인테크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입니다. LCD와 LED 패널을 만드는 장비를 생산해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회사들이 주요 고객사죠. 다만 최근에는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 부문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어요. 둘째, 반도체 장비 사업이에요.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자동화 장비를 만들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이 고객사고요.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서 이 부문도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어요. 셋째, 2차 전지 및 ESS 장비 사업입니다. 이게 코인테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배터리와 ESS를 만드는 조립 라인을 자동화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거죠. 코인테크는 2025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글로벌 ESS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ESS 제조 라인의 자율주행 로봇 AMR과 조립 로봇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번 계약에 따라 코인테크는 2026년 상반기까지 ESS에 적용되는 배터리와 기타 부품을 완제품으로 조립하는 로봇과 제조 라인 전반의 물류를 담당하는 AMR을 공급하게 됩니다. 코인테크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요. 가변형 조립 로봇이에요. 기존 단일 모듈 조립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듈별 사이즈에 맞춰 조립 가능한 가변형 타입으로 조립 로봇 설계를 변경했어요. 이를 통해 ESS 제조 공정 전반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ESS는 배터리 모듈 크기가 프로젝트마다 다 달라요. 주거용 ESS는 작고 산업용 ESS는 크고 데이터 센터용 ESS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조립 라인으로는 여러 종류의 ESS를 만들기 어려워요. 라인을 바꿀 때마다 장비를 전부 교체해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코인테크의 가변형 로봇은 이 문제를 해결한 거죠. 하나의 로봇으로 여러 사이즈의 ESS를 조립할 수 있으니까 생산 효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코인테크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AMR 기술이에요. AMR은 오토노머스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로봇인데요. 공장 내에서 부품을 자동으로 운반해요. 사람이 손수레 끌고 다닐 필요 없이 로봇이 알아서 필요한 부품을 필요한 곳에 갖다 주는 거죠. ESS 제조 공정은 배터리 모듈, PCS, BMS, 냉각 시스템 등 여러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데 AMR이 이 물류를 자동화해 주는 겁니다. AMR은 공장 바닥에 선을 그어 놓거나 자석을 깔 필요 없이 레이저 센서와 카메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길을 찾아요. 사람이나 장애물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우회하고요. 완전 자율주행이니까 공장 레이아웃이 바뀌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코인테크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임베디드 월드 2026에서 이 솔루션을 처음 공개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유럽은 자동화 기술이 매우 발달한 지역인데 거기서 인정받았다는 건 코인테크의 기술 수준이 글로벌 톱티어라는 뜻이에요. 코인테크의 고객사를 보면요. 글로벌 ESS 제조업체들이에요. 구체적인 회사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플루언스 에너지나 와츠 배터리 같은 회사들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 회사들은 전 세계에서 ESS를 생산하는 대형 업체들인데
코인테크가 이들한테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코인테크의 향후 성장 전략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ESS 장비 사업 확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S 공장이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 조립 라인 자동화 수요도 계속 증가해요. 코인테크는 이미 확보한 고객사 물량을 충실히 납품하면서 신규 고객사도 개척하고 있어요.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수주를 확대할 계획이에요. 둘째, 배터리 셀 제조 장비로 확장이에요. 현재 코인테크는 ESS 조립 라인에 집중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배터리 셀을 만드는 장비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에요. 배터리 셀 제조는 ESS 조립보다 기술 난이도가 높지만 시장 규모도 훨씬 커요. 코인테크가 이 시장에 진출하면 성장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겁니다. 코인테크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안정적이에요.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 보유량도 충분해요. 연구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어서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증권사 분석은 많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코인테크를 ESS 자동화의 숨은 강자로 평가하고 있어요.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코인테크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론적으로 코인테크는 ESS 제조라인 자동화 전문 기업이면서 가변형 조립 로봇과 AMR 기술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숨은 강자예요. 글로벌 ESS 제조업체들한테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서 ESS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DX입니다. 포스코DX는 코스피에 상장된 포스코그룹 계열사인데요. IT 솔루션과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ESS 통합 솔루션과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포스코DX는 2022년 포스코 ICT와 포스코 ES가 합병해서 탄생한 회사예요. 포스코 ICT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고 포스코 ES는 에너지 사업을 하던 회사인데 둘이 합쳐진 거죠. 합병 후에 포스코 DX로 사명을 변경했어요.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뜻해요. 포스코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회사라는 의미죠. 포스코 DX의 주요 사업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IT 서비스 사업입니다.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의 IT 인프라를 관리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계열사들이 주요 고객사죠. 이 부문은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요. 둘째, 에너지 사업이에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개발하고 ESS를 구축하고 전력 거래를 하는 사업이에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 내에서 ESS 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포스코는 철강 회사지만 최근 에너지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거든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고 그 옆에 ESS를 설치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셋째, BMS 사업입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BMS는 ESS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품인데 포스코 DX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포스코 DX는 ESS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담당해요. 이게 포스코 DX의 가장 큰 강점이에요. 다른 회사들은 배터리만 만들거나 PCS만 만들거나 시공만 하는데 포스코 DX는 전체를 다 할 수 있어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는 한 회사한테 전부 맡기면 되니까 편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요. 포스코 DX의 특히 강한 부분은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이에요.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ESS의 충방전 스케줄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기술인데요. 전기 요금이 쌀 때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전기 요금은 시간대별로 달라요. 한국은 하계와 동계 피크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낮 시간대는 비싸고 밤 시간대는 싸요. 그래서 ESS를 밤에 충전했다가 낮에 방전하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산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비용 절감이에요. 포스코 DX의 AI 알고리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날씨 예보, 전력 수요 예측, 전력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충방전 스케줄을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내일 날씨가 좋아서 태양광 발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오늘은 충전을 적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일 날씨가 나빠서 태양광 발전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면 오늘 최대한 충전해두는 거고요. 이런 최적화를 사람이 수동으로 하기는 불가능해요. AI가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거죠. 포스코 DX는 경북, 경기 등 산업단지 내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사업에 이 기술을 적용 중이에요. 스마트 그리드 연계 ESS 구축 사례가 늘면서 재생에너지 연계 서비스 정확도가 향상됐습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형 전력회사인 퍼블릭 유틸리티에서는 AI 기반 ESS 운영으로 태양광 발전 변동성 대응과 전력 피크 감축에 성공했어요. 비용 절감과 전력 신뢰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한 거죠. 포스코 DX도 비슷한 성과를 내고 있어요.
포스코드엑스의 또 다른 강점은 뭐냐면요. 포스코 그룹 내 시너지예요. 포스코는 철강 생산 과정에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제철소는 전국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시설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공장 옆에 ESS를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요. 실제로 포스코는 자사 공장에 ESS를 설치하고 있고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부 고객사한테도 ESS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배터리 소재 기술을 포스코 DX가 활용할 수 있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에너지 트레이딩을 하는 회사인데 전력시장 노하우를 포스코 DX와 공유하고요. 이런 그룹 내 시너지가 포스코 DX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포스코 DX의 향후 성장 전략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산업단지 ESS 구축 확대입니다. 한국에는 산업단지가 1000개 이상 있는데 이 산업단지들이 재생에너지와 ESS를 도입하고 있어요. 아리백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단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ESS로 전력을 저장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포스코 DX가 이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외 시장 진출이에요. 포스코 그룹이 해외에 진출한 곳마다 포스코 DX도 따라가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에서 포스코 그룹 계열사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들의 ESS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셋째, VPP 사업 확대예요. VPP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 가상 발전소인데요. 여러 개의 분산된 에너지 자원을 모아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 수백 개의 건물에 태양광 패널과 ESS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걸 포스코 DX가 통합 관리해서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거예요. VPP는 미래 전력 시장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어요. 포스코 DX가 이 분야에 일찍 진출해서 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증권사 분석을 보면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그룹의 안정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외부 시장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중장기 성장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 기술이 차별화 포인트라는 분석이에요. 결론적으로 포스코 DX는 ESS 통합 솔루션 제공 기업이면서 AI 기반 에너지 최적화와 포스코 그룹 시너지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안정적인 투자처예요. 산업단지 ESS, VPP 사업 등 신규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ESS 시장의 진짜 핵심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첫째, 재생에너지 확대와 데이터 센터 폭발로 ESS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이 2022년 216억 달러에서 2030년 540억 달러로 단 8년 만에 2배 이상 커져요 봐요. 연평균 성장률이 33.47%예요. 맥킨지 앤드 컴퍼니는 2030년까지 1,500억 달러, 한화로 약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국내 시장도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누적 21.5기가와트 규모의 장주기 ESS 설비 구축이 목표예요. 둘째, 미국 IRA와 유럽 그린딜 정책으로 정부 지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로 ESS 투자금의 30%를 세액 공제해줘요. 사실상 정부가 돈을 대주는 거죠. 유럽도 그린딜 정책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와 ESS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형 배터리 업체 수주 낙수 효과가 부품 설비 기업으로 직접 흐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최근 몇 달간 6조 원 넘는 ESS 수주를 따냈어요. 이 물량이 서진 시스템, 한중 NCS, LS 일렉트릭 같은 부품 설비 기업들한테 떨어지는 거죠. 과거 방산주 랠리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폭등한 것처럼 ESS 시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나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5가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종목만 알려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매수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잖아요. 첫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ESS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자금을 3등분해서 나눠서 사세요. 첫 번째 매수는 지금 당장, 두 번째 매수는 조정 시, 세 번째 매수는 추가 상승 모멘텀 확인 후에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공급망 단계별 분산 투자입니다. 부품 기업은 서진 시스템, 한중 NCS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배터리 업체 수주에 직접 연동돼요. 전력 설비 기업은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포스코 DX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현대화 수요까지 받아요. 제조 환경 자동화 기업은 신성이엔지, 코인테크 같은 회사들이에요. 이 기업들은 공장 증설 수요를 받습니다. 부품 1대 전력 설비 1대 제조 환경 1 비율로 조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셋째, 배터리 업체 수주 공시 추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의 ESS 수주 공시가 나올 때마다 관련 부품 설비 기업 주가가 급등해요. 특히 수주 규모가 조 단위로 나오면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시가 나오면 당일 또는 이길 급등하니까 사전에 매수해놓는 전략이 유효해요. 넷째, 미국 IRA 정책 변화 주목입니다. 미국 정부의 IRA 세액공제 정책이 변경되면 ESS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트럼프 행정부가 IRA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재생에너지 부문은 유지됐어요. 향후에도 IRA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니까 정책 변화를 주시하세요. 다섯째, 목표 수익률 플러스 30%, 절반 익절 전략입니다. ESS는 장기 테마예요. 단기 급등에 휘둘리지 마시고 목표 수익률을 플러스 30%로 잡으세요. 플러스 30% 도달하면 절반을 익절하고 나머지 절반은 장기 보유하세요. 그러면 수익은 확보하면서도 추가 상승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이 영상 제대로 이해하셨으면 여러분들은 상위 1%예요. 주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ESS가 왜 폭발하는지, 관련 핵심 수혜주들이 뭔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도 제 영상 시청을 안 하셨다면 99%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 영상을 보셨으니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입니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불사계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